우리는 유럽과 함께한다. 그렇지만 유럽의 일부는 아니다. 영국의 총리 처칠의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영국과 유럽이 이제 브렉시트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게 영국이 브렉시트한 게 5년 전 일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지는 9년. 9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통 이거를 뭐 이혼 협상이다 이렇게들 많이 유럽 언론들이 비유를 했는데 네네. 그 뒤에 협상하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려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거는 이제 5년 전이죠. 네네. 5년 만에 다시 EU와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손을 맞잡았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부터 관계 재설정, 리셋, 그러니까 다시 협상하고 다시 재출발하겠다라는 건데요. 네네. 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하고 그다음에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그 상임 집행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유럽 정상회의의 안토니오 코스타 상임의장. 이렇게 19일에 런던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열었고 양자 관계 다시 설정하자 이렇게 일단 합의를 했고 그래서 안보, 방위, 에너지, 뭐 이민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요지입니다. 앞으로는 정상회담도 매년 연다고 합니다. 네네. 정상회담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의 공식 발표 내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A new partnership between an independent Britain and our allies in Europe. This is the first UK-EU summit. It marks a new era in our relationship. And this deal is a win-win. This is the story of historical and natural partners standing side by side on the global stage, facing most of the same challenges, pursuing the same objectives, like-minded, sharing the same values, and thus we are looking for solutions that are... 네, 그 윈윈이란 말도 나오고 재결합을 위한 첫발걸음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이 논의된 것 같은데 분위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전방위입니다. 그래서 안보, 방위 등등 5만 가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안보와 방위 협력. 지금 그 러시아의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비롯해서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해상 우주 안보 협력 포함해서 이제 방위 협정 체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한 1,500억 유로 240조 원 규모의 이제 재무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여기 영국도 이제 참여를 할 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가 안보와 방위라면 두 번째가 이제 경제와 무역입니다. 그래서 어업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그다음에 농축수산물들도 일부는 이제 서로 간에 관세를 이제 면제해주고 검역 좀 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무역 규제를 좀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조업권 분쟁이라는 게 영국하고 유럽연합 사이에 몇 년 동안 주된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협상에 이제 갈라서는 협상에 4년이나 걸렸던 때도 이제 이게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 그 바다 영국은 바다를 끼고 있고 당연히 유럽에서도 어업하는 나라들이 있고 근데 유럽은 이제 어획량을 총량을 규제한단 말이죠. 근데 영국은 거기서 벗어나니까 더 많이 잡고 싶을 거고 그런가 하면 또 영국의 해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북해라든가 뭐 이런 곳들 이런 곳에서 영국은 그럼 우리 바다니까 그러면 유럽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돼서 관할권 문제 어획량 문제로 많이 싸워왔는데 사실 이게 유럽연합과 영국의 어업이 뭐 절대적인 산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일종의 자존심 싸움, 약간 힘겨루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국이 조금 수그러들어서 뭐 그러면 같이 유럽연합 쪽에서도 같이 그럼 우리 바다에서 앞으로 계속 고기 잡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원래 있었던 협정이 내년에 끝내는 거였는데 그걸 조금 많이 연장을 해줬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그럼 영국 뭐 어획량 고기 조금 더 잡아라. 서로 거기서 상징적으로 서로 화해하는 제스처를 좀 취한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영국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양쪽의 그 탄소 배출권 시장을 연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우리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탄소 관세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이제 탄소 배출한 상품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려면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 배출권 거래 시장을 이거를 양쪽이 호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국 기업들이 내년에부터 도입되는 유럽의 탄소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면 뭐 큰 수익이 될 것 같고 영국에는. 그리고 영국이 유럽의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도 요거는 이제 좀 검토를 하기로 한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민과 이동 문제예요. 이동성 문제라고 이제 양쪽에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영국인이 유럽연합에 드나들 때 이 전자 자동 입국 심사대 이거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이게 제일 가장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제일 피부에 와닿는 변화겠죠. 그동안에는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외국인 취급받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니까 국경 통제에서 유럽연합이 상당히 양보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서로 간에 같은 영내 회원국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 영국이 이걸 요구했을 때 사실은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영국이 탈퇴하고 뛰쳐나가면서 서로 간에 기분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외국이지 뭐. 그래서 안보 위협이나 뭐 어떤 그런 불법 이주 이런 우려가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간에 좀 날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많이 좀 완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 뛰쳐나왔는데 지금 유럽연합 쪽에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영국인들한테 가장 큰 이제 장애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청년들, 30세 이하 청년들은 유럽연합에 가서 조금 뭐 거주하고 일자리 얻고 이런 기회를 많이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 협상의 의미가 그동안에 좀 자존심 싸움 같은 걸로 진행됐던 걸 이번에는 확 실용적으로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양측 관계를 실용적으로 재조정한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미국하고 갈등하고 있고 러시아는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영국이라는 지렛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한 거죠. 유럽의 네네. 파트너라는 거.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유럽 떠나보니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영국 정부 이번에 그 협상 경제적인 성과 같은 거 막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유럽의 앞으로 이제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뭐 말하기는 이릅니다만 이제 앞으로 일단 큰 틀에서 합의했으니까 관계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다시 또 긴밀해질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안보부터 조업권, 전력, 인력, 교류까지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그러한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 다시 이제 옛날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브렉시트라고 한 말이 유행했는데 말 그대로 브리튼하고 엑시트를 합친 말이 브렉시트였잖아요. 2020년 1월에 영국이 UK가 EU를 탈퇴를 한 건데 이게 EU 회원국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탈퇴한 나라가 없죠. 없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 1956년에 이제 오늘날의 유럽연합의 모태인 뭐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부터 유럽 공동체를 거쳐서 이렇게 유럽연합으로 발전해 왔지만 6개 나라로 시작을 했었고 네. 근데 영국은 사실 이거 출범하기 전에도 고민하고 재기도 참 많이 쟀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1973년에 유럽연합의 전신인 그 유럽공동체 EC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도 뭐 내부에서 가입하는 거 옳으냐 그르냐 막 했었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한 지붕 아래 묶여져 있었는데 2016년에 국민투표하면서 탈퇴를 덜커덕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협상에서 2020년 1월에 공식 탈퇴를 했는데 사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영국밖에 없거든요. 네네. 당분간 영국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이게 그때 뭐 영국 뒤를 따르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유럽연합의 원심력이 흩어지려는 힘이 강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브렉시트보다 더 먼저 나왔던 용어가 그렉시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네. 그리스. 그때 이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연합 이제 재정위기, 금융위기 이때 뭐 그리스가 곤란했을 때 뭐 이제
북쪽에 돈 대주는 나라들은 계속 그리스를 질타하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압박을 받고 이제 강요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이제 그때 뭐 그래서 그렉시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리스는 뭐 탈퇴하지 않았고 그때는 사실 그렉시트라는 거는 그리스를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들도 좀 있긴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유럽 그 영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또 폴란드가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우파 정권 때 좀 유럽연합의 공유된 가치라든가 룰에 위반되는 반민주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폴란드에서도 유럽연합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니까 뭐 우리 뭐 유럽연합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에서 있었지만 받는 돈이 더 많아요 이 나라들 유럽연합으로부터.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유럽연합의 재정 위기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19,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공동의 이슈가 생겼을 때 사실 유럽연합 없이는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다 포함해서 위기 대응력이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기민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크다던 영국도 지금 나간 다음에 곤란해져서 뭐 다시 관계 재설정하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브렉시트가 다른 나라들한테는 뭐 모델은커녕 지금 반면교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영국은 섬나라니까 옛날 역사적 전통을 봐도 예. 우리는 이제 유럽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영국 국민들이 그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건 투표해가지고 과반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영국은 영국과 유럽 대륙을 분리해서 보는 근데 뭐 그런 역사적인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이 없을 것 같고 네네. 사실 1973년에 유럽 공동체 가입해서 1975년에도 한번 투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70% 가까이가 잔류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물밑에서는 늘 유럽연합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그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일부는 유럽연합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근데 영국에서 그게 늘 있다가 2010년대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게 그러니까 노동당이 13년 정도 집권하다가 2010년에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제 집권을 하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캐머런 총리가 집권할 무렵에 이 보수당 내의 강경 유럽 회의론자들의 좀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캐머런 총리가 당내 정치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수당 내 의원들은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규제 이게 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도 그때 이제 브렉시트를 설명하는 영국 언론들의 보도에서 이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차 마시는데 이 차 물 끓이는 포트 그거 규격까지도 유럽연합이 결정해 준다. 물론 뭐 어떤 것도 뭐 안전기준, 제품 규격기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세세한 것까지 몽땅 다 규제하고 간섭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많았었고 근데 이제 2008년에 그 미국발 경제 위기 다음에 이제 영국 경제가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제조업이 약하고 금융이 강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타격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니까 영국의 경제가 사실은 뭐 체질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고 했는데 영국 안에서는 이게 유럽연합의 규제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커피포트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 거기에는 뭐 환경 규제, 그다음에 노동 기준에 대한 규제, 뭐 여러 가지 유럽연합이 생각하는 가치 판단에 따른 규제들 이런 게 방해가 된다고 느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들한테 먹혀들었던 부분이 유럽연합 분담금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이제 각국의 이제 국민 총소득 기준으로 매년 회원국들한테 기여금을 내라, 분담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제 유럽연합이 동유럽 회원국들을 많이 받으면서 그 나라들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럼 또 큰 편인 영국은 분담금 좀 기여분이 높긴 했었죠. 그래서 2014년에 한 14%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냈는데
그러면 실제로 돌려받는 거, 각종 지원금으로 돌려받는 건 보니까 5% 조금 넘더라. 전체 유럽연합에 쓰는 돈에서. 그럼 손해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거는 액수로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긴 하죠. 유럽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비용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돈 내고 받고만 하고 보면은 손해다라는 인식들을 국민들이 했던 거고 사실 그걸로 따지면 독일이야말로 할 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이제 근데 영국이 분담금을 많이 냈던 것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2010년대 이후에 왜 갑자기 그러면은 그런 불만이 쌓여 있었다 치더라도 브렉시트로 치달았느냐. 영국 내부의 정치적인 우경화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유럽연합의 그러니까 포용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리버럴한 가치에 대한 영국 내에서 이제 반감이 많이 커졌는데 특히 이 시기에 뭐 영국 독립당이라든가 이런 영국의 극우파 정치 세력들이 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러면서 인구는 좀 있는 루마니아나 폴란드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뭐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선동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도 줄고 복지도 줄어든다 이런 좀 선전이 많이 먹힌 측면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근데 사실 그때 캐머런 총리는 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압박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국민투표 해볼게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덜커덕 이제 찬성 쪽으로 이제 나왔고 이 국민투표 결정을 내가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2013년에 선언한 다음에 오히려 이 브렉시트로 가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캐머런 총리가 어떻게 해서든 본인은 막아보려고 유럽연합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협상하면서 요구했던 게 영국에 대한 좀 특별 대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좀 더 특별한 지위를 달라. 우리는 이민도 좀 제한하고 경제 규제도 좀 완화할 수 있게 해달라. 먹히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었죠. 네. 어쨌든 영국은 EU를 떠나서 브렉시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들어오겠다. 집 나가니까 고생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푸틴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3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과 영국을 다시 뭉치게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지금 푸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그 유럽과 영국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브렉시트로 하는 그러한 그 영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일 큰 거야 뭐 영국 경제가 안 좋아졌다, 혼자 살기 힘들다라는 거겠지만 당장 이렇게 재협상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다시 노동당 정부로 바뀌면서 그 키아 스타머 정부가 이제 유럽연합과 협력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시 못할 영향을 끼쳤죠. 근데 우선 그 양측 관계 이전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안보 정책을 정비한 내용을 조금 보면은 전략적 나침반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그 다음 달에 바로 채택했는데 2030년까지 유럽의 그 안보 방위 역량 강화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뭐 방위 투자 늘리고 그다음에 공동 군사 능력 개발하고 그다음에 위기 대응 역량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위 투자도 공동 조달한다. 한마디로 무기를 같이 산다. 우리끼리 사고 파는 것도 늘리고 외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사고 돈도 같이 모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럽국들이 스스로 방위 투자 늘려서 나토의 미국 아무래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미국이 주축인데 대등한 파트너로 간다 이런 거고 그리고 EU의 그 외교안보 정책도 이제 다시 이제 개편을 해서 대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래서 이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토와의 협력을 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럽 평화기금 이런 거 만들어서 또 당장 전쟁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전체의 이 외교안보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영국 거기서 동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고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안전보장 조치들을 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영국도 당연히 러시아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최대 위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나서서 우리를 무조건 보호해주겠지라는 믿음은 이미 다 깨져 나갔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의 행동도 그렇지만 사실은 조 바이든 정부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도 영국이 사정사정하면서 우리 철군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협력 안 했다. 뭐 그때도 영국이 배신감, 미국 못 믿겠다 이 얘기들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그 지금 트럼프 되고 다음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다 해도 이거는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물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갔어도 어차피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의 공동 안보에 묶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거기서 엇박자를 낸다, 트럼프 정부 같은 이제 고립주의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되면은 나토의 대응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막 유럽이 안보 구상 재편하고 있는데 이때 빨리 들어가서 자기네들도 같이 뭐라도 아무튼 받아놔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을 거고, 사실 유럽의 이 공동 군사작전이라든가 안보정책 틀 예전에 지금 개편 중이지만 만들 때 이 공동 안보 및 방위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영국 노동당 정부 토니 블레어 정부 때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은 안보 구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유럽연합의 안보 정책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영국이 떨어져 나가면 프랑스 중심으로 아마 재편될 거고 지금 독일도 많이 지금 거기서 입김을 키울 거고, 그러니까 영국은 이러다가는 미국한테서 소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완전히 소외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믿을 때는 미국보다도 EU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더 좋아질 거로 기대하고 브렉시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심지어 뭐 참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정치, 영국의 정치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영국 총리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뭐 처칠부터 생각이 나죠. 네네. 처칠, 대처, 블레어 뭐 이런 사람들 옛날 그렇죠. 사람들. 근데 1997년부터 10년 동안 토니 블레어, 그다음에 3년 동안 고든 브라운이 노동당 총리였죠. 그다음에 데이비드 캐머런이 6년 동안 하다가 2016년에 브렉시트 폭탄 터뜨리고 나서 이제 물러났었고, 네. 그 다음에 총리들은 저도 순서대로 말하려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리시 수낙, 그리고 지금 키어 스타머. 이제는 얼굴도 잘 가물가물했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네. 안 그래도 코로나19의 지정학적 변화에 시끄러운데 영국은 지금 이 줄줄이 바뀐 총리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으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코로나19 지정학적 변화 정말 잘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경제가 잘 못 나간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어수선했으면. 그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 경제 지표들을 좀 봤는데 경제 성장률, 이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뭐 당연히 둔화했죠. 2016년 이후로는 뭐 연평균 한 1.5%를 다 이하였고,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이것도 뭐 증가율이 정체돼서 그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는 그 OECD 국가들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졌고, 그다음에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일단 무역 장벽이 생겨버렸죠.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도 다 다시 협상해야 되니까 공급망 혼란, 특히 코로나19 때 영국 고스란히 그거 맞았죠. 그다음에는 이제 환율,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했고, 그러면 수입 비용 늘고 물가 올라가고,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간 거에는 전쟁 영향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다음에 뭐 10%대 인플레까지 갔다가 지난달엔 보니까 3.5% 여전히 높습니다. 무역은 뭐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유럽연합으로 간 수출이 브렉시트 전하고 비교해 보면 한 마이너스 20%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투자
투자도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복구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브렉시트 결정하고 나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외국인 직접 투자 그 FDI 유입 비율이 뭐 1980년대 이후 최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아니 일자리가 모자라서 유럽연합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뭐 다 아는 겁니다만 그 이주민들이 와서 하고 있던 일자리가 영국인들이 원치 않던 일자리였다는 그게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 없어진다고 이주자들을 몰아내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서 운송 대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인데 이제 다만 최근에는 유럽연합하고 협력할 조짐이 이제 협력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은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브렉시트라는 말까지도 이제 생겨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번에 영국은 브렉시트 5년 만에 중대한 변곡점 맞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브렉시트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재가입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뭐 작년인가 여론조사에서 재가입 원하는 게 뭐 57%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후회한다 브렉시트 이 여론이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2021년부터 잘 나왔다 아니다 괜히 나왔다가 딱 교차돼요. 그래서 괜히 나왔다 후회한다가 확 올라가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게 그러니까 영국 여론이 뭐 그렇게 간다 해도 국가적인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스타머 총리도 뭐 브렉시트를 철회하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유럽연합 쪽에서도 영국을 보는 시각이 흔쾌하지 않겠죠. 네네. 이번엔 말 그대로 실용적인 접근이었고 그리고 또 유럽 경제 전체가 지금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뭐 영국이 안 좋다고 해도 그리고 전체 세계 시장에서 유럽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도 유럽연합과 다시 가까워지는 거 한 축, 그다음에 다른 시장, 미국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고개 돌리는 거 한 축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다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완전히 유턴하거나 뭐 이런 일은 뭐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재설정이 양측에 어떤 윈윈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은 기자님 오늘도 역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